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2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희 근데 오늘 저희 스튜디오 바뀌어가지고. 네. 네. 짜잔. 너무 보라색 분위기 있게. 조명과 네. 와인바 같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뭔가 한 잔 갖다 놓고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이렇게 바뀐 이제 새 스튜디오에 오늘 이제 또 첫 초대하신 번째 손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초대 손님은요.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의 주역 가수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혼이 담긴 파괴력 있는 목소리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씨 모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9년 11월에 나오시고 네, 맞아요. 두 번째로 네, 거의 20회 때. 20회 때요. 네, 완전 네. 초반이었네요. 근데 벌써 네. 127회가 됐어요. 그죠. 100번 넘게. 네. 오래됐네요. 거의 한 2년 반 그죠. 만에 예. 다시 찾으셨는데 예.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먼저 본인 인사와 예. 네, 간단하게. 이제 그 2019년 11월이면 제가 코로나 시작이 전이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몇 달 뒤에 이제 시카고 가가지고 공연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모든 게 취소되고 난 다음에 그때 도중에 취소가 됐어요. 연습 다 끝내놓고 제가 1월 달부터 가 있었는데 네. 모든 공연이 다 이제 준비 다 돼놓고 이제 취소되고 네. 이제 2년 동안 저희가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2년이 더 지났죠. 그죠. 2년 반이 지났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러네. 공연들은 거의 대부분 취소가 됐었고 오히려 국내 공연이 좀 몇 번 있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공연들은 거의 대부분 못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연계가 다시 살아나서 유럽에 네. 네. 그래서 여기 오기 정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네. 마르세유에 있었었죠. 네. 그래서 마지막 공연을 끝내고 네. 발키리 오페라, 네. 바그너 발키리 오페라 이제 보탄 역으로 공연을 네. 마지막 공연을 끝내고 2월 17일 날 한국에 와서 네. 예, 이제 18일부터 이제 자가격리를 해서 네. 지금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전임이 이제 돼가지고 네. 3월 2일서부터 학교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많은 일이 있었네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시카고 공연 앞으로 할 거를 되게 말씀을 하셔서 예. 그때 시카고로 날아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예, 어떤- 그게 너무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링 반지, 프로젝트. 예, 예. 바그너의 그 링, 니벨링의 니벨링의 반지 예. 4부작을 예. 다 한꺼번에 올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때까지 제가 3년 동안 네. 했던 알베리시 역으로 네. 그 4개 오페라 중에 3개 오페라에 나오는데 네. 그 3개 오페라 제가 다 출연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오페라 이제 한 개 제가 안 했던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네. 4개 오페라를 갖고 이제 3번의 사이클을 돌리기로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18번 정도에 되는 공연이 다 취소됐죠. 아. 그냥 공연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스태프들이 100명이 넘었는데 네. 극장 안에 다 모여서 네. 이제 그러니까 시카고 시장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시장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200명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네. 어떤 모임을 갖는 게 이제 안 되는 거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통보가 왔고 네. 이제 100명들이 다 있는 데서 이제 극장장 이제 못하겠다. 대표로 얘기를 하고 네. 다 울고 아. 왜냐면 100명이 거의 한 3개월 동안 네. 준비했던 2개월, 3개월 동안 준비했던 공연이었기 때문에 정말 슬픈 시간이었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이제 지금 이제 그게 우리가 코로나가 일상이 돼버렸지만 네. 그때 당시는 정말 되게 충격적이었고 힘들었죠. 특히 문화예술계는 그렇죠. 한국도 네. 마찬가지였고 그쪽도 네. 똑같았습니다. 그렇구나. 그거를 결국 그럼 하나도 못 하신 거네요. 하나도 못했죠. 네. 그거는 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스페이드의 여왕 스페이드의 하신다고 여왕만 하셨는데 하시고 그거는 그거는 5번 하고 공연했어요. 예, 예. 그거는 하고 그 다음에 네. 니벨링의 반지는 모두 다 취소됐었어요. 네. 그렇구나. 아이고. 네. 갑자기 또 숙연해지네요.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때 고신대학교에 제가 네, 거기 석좌 네. 교수로 있었어가지고 네.
그 이제 공연을 못한 시간을 학교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거에 시간을 많이 그렇죠. 썼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보람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나는데 예, 공연하는 거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중에 예,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은 예.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서울대 오기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그런 네.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저는 제 성악가 인생에 있어서 제가 같이 학생들과 공부하고 특히 이제 유학생들이 네.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그 한 15년 정도 되는 기간들 동안에 네. 지금 이제 오히려 한국에 와서 이제 교편을 잡고 있는 네. 이제 그때 당시는 유학생이었지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성악가의 삶과 무대에서의 삶과 학생들 아이들 그 유학 온 친구들을 어떻게든 같이 저하고 같이 힘들었지만 좋았던 시간들을 보냈던 게 그 보람의 어떤 무게로 봤을 때는 똑같다고 네. 생각이 아,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30대, 40대를 지나고 이제 제가 50이 됐는데 그 시기 전까지 조금씩 이제 그 가분수가 네. 가르치는 쪽에 더 보람을 느끼고 더 음. 거기에 더 비전이 있다는 걸 알게 네. 됐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하는 모든 어떤 그 계획들도 네. 뭐 제가 이제 7년 동안 그 쾰런 극장에 학생들 뽑아가지고 데려가는 네. 그 시스템도 네. 이제 7년이 됐으니까 7명이 매년마다 뽑혀서 간 거거든요. 네. 극장에 취직이 되는 그 프로그램을 네. 이제 일신문화재단에서 도와주셔서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뭔가 이제는 후세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비전과 네. 또 어떤 무게감이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때 오픈 스튜디오 얘기를 그때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예, 거기 쾰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뽑아서.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일신문화재단 예. 지원도 받고 예. 네. 또 그 월급을 상을- 전체를 대주신 거니까. 아 진짜요? 예. 7년 동안 어. 월급을 일신문화재단에서 다 내주신 네. 거예요. 7명한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단체에서 그런 일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예를 들면 오늘이 이제 여기는 이제 주일이지만 네. 일요일이지만 어저께가 토요일이었죠. 아니요 아니요, 여기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군요. 이제 시간 감각이 네, 네. 오늘 그러니까 거기 네. 시간으로는 일요일이었던 네, 네, 제가 7번째 뽑혔던 친구가 네. 김승직이라고 서울대 네, 여섯 네. 번째네요. 네. 6번째 뽑혔던 테너 김승직이라고 그 친구가 어저께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주역을 했어요. 오. 이게 사실은 영화 아티스트 프로그램으로 가가지고 네. 저도 영화 아티스트 프로그램 출신이지만 네, 네. 단역부터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친구가 뽑혀서 가니까 음. 극장에서 영화 아티스트 프로그램이었던 친구를 영화 아티스트 주역으로. 프로그램 6개월만 시키고 네. 곧바로 정단으로 올려서 어. 오늘 주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벨몬te 역으로. 와. 어저께죠, 어저께. 네. 그래서 진짜 보람이. 저한테 네.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너무 네. 감격스럽더라고요. 말씀하신 게 진짜 그러니까. 자식 자랑하듯. 예. 너무 왜냐하면 제가 있는 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7명이라는 친구들이 갔지만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 그 라스트 찬스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김승직 테너도 사실은 한국에서 많이 유명했지만 네. 김승직 테너한테도 유학이라는 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고 나이가 30이 다 가까이 네네. 오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한국 안에서 이제 기악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어떤 후원도 받고 그렇죠. 근데 성악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성악은 어쨌든 10대, 20대에는 목소리도 그렇고 발성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걸리는데 네. 나이가 들었는데 그분들을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일신문화재단에 너무 감사한 게 정말 미래를 보고 당장 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역 가수로 데뷔하는 것까지 해주셨으니까요. 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후학 양성하는 거에 전부터 네.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는데 또 이제 모교에 부임을 하게 돼서 네. 진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네. 네. 가르치게 돼서 또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서울대 다시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가 네. 재작년에 제가 서울대학교 몇 주년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총동문음악회가 있었어요. 네. 그건 이제 음대 동문음악회가 아니라 아, 총동체. 전체.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오케스트라 멤버가 이렇게 봤더니 네. 81학번 오케스트라 선배부터 가장 어린 그 네. 동문들까지 다 모아놓은 오케스트라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를 이제 초대해 주셔서 2부 순서를 저와 이제 소프라노 제 후배와 둘이서 네. 2부 전체를 다 하게 했는데 네.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좋으면서도 약간 아쉽기도 하고 왜냐면 서울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름값이라는 게 네. 절대 이렇게 어떤 자랑이거나 아니면 그게 어떤 본인의 좋은 감투가 아니라 사실은 무게여야 되고 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유학을 나온 서울대학교 친구들한테 네. 좀 더 신경을 써줬어야 됐는데 오히려 제가 좀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노래가 좀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친구들한테 마음을 좀 더 많이 쏟다 보니까 네. 서울대학교 제 정작 후배들한테는 좀 더 날카롭게 좀 대하고 더 엄하게 대했던 게 있어요. 사실 네. 솔직히 네. 왜냐하면 이미 감사한 조건인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정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솔직하게 네. 좀 더 어떻게 보면 엄한 선생님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그런 타이틀이라는 게 절대 감투가 아니고 권리가 아니라 짐이라는 걸 좀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는 주로 독일 쾰른 오페라 극장 거기가 이제 활동의 중심이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초청받아서 가면 이제 공연하고 그렇게 예. 주로 외국에서 이렇게 예. 많이 여행 다니면서 예. 연주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예. 지내셨는데 이제는 좀 귀국이라는 예, 귀국이라는 단어가 네. 이제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약간 두 개 다리를 이렇게 걸쳐놓은 네. 있는 느낌이었었는데 네. 고신대에 갔을 때도 학교에서 너무 배려를 잘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연주하는 스케줄은 다 오픈해 주셨고 그리고 시간이 될 때 학교 와서 원래 하는 거였지만 네. 이제 코로나가 또 다행스러웠던 네. 거는 네. 고신대학교에 제가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네. 오히려 네. 어떻게 보면 고신대학교엔 제가 더 네. 애정을 더 가질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죠. 네. 근데 지금도 사실 이제 귀국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전임으로 왔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두 개를 다 네. 똑같이 병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가르치는 일에 조금 더 예, 무게가 우선순위가 가는, 네, 그렇죠.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한 네, 건데 네, 연주 생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가르치는 거를 이제 저의 소임으로 알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도 그렇고 그러면은 학생들도 그걸 인정을 할 테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쩌다가 가끔씩 공연하러 가면 얼마나 참고 가서 공연하는지도 알 테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제가 저도 느껴야 되고 학교에서도 느껴야 되고 학생들도 네. 느끼는 예, 그런 시간을 노력을 해보려고 네. 생각 네. 중입니다. 이걸 왜요? 아니 저는 네. 그 요새 코로나 때 예. 성악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아. 궁금해요. 아, 예. 네. 이게 처음에 코로나 딱 터졌었을 때는 다들 겁먹으셔가지고 네. 모든 수업이 온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피아노하고 성악하고 같이 둘이 이렇게 하면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고요. 아, 네. 성악 소리가 안 들리고 또 피아노 소리만 들릴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럼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들도 따로따로 있는 거죠?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같은 않아요? 자리에 있긴 있는데 아, 네네. 피아노는 말을 안 하니까 아, 그렇죠. 상관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되니까 다행히 괜찮은데 성악은 말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침도 나오고 뭐 네. 여러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초반에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칸막이도 네, 하고 그랬지만 그게 어쨌든 날아다니는 거기 그죠. 때문에 그때는 온라인을 많이 선호했던 거로 기억해요. 저도 그랬었고요. 전 또 해외에 있었을 때도 네. 그랬고 고신대 가서도 그랬고 온라인으로도 많이 했지만 될 수 있으면 보면서 하죠. 네. 이게 성악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보면서 네. 해야 되는 네. 거니까. 직접 대면 레슨을 해야지 이게 네, 전달이 예.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예. 암만 온라인으로 한다 그래도.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를 노래를
직접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차례대로. 어떤 거 들을까요? 예, 어떤 것부터 소개해드릴까요? 그 바이로이트의 예, 예, 이거는 이제 네. 2013년도에 바이로이트 이제 유럽 전역의 극장들 영화관부터 해가지고 다 전역에 생중계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방언은 네덜란드인으로 바이로이트에서 데뷔를 했는데 네. 2013년에는 그때 또 바그너 또 200주년 기념을 네. 해가지고 네. 또 그거를 위한 특별한 DVD 제작을 하기로 됐었고 네, 네. 거기에 제가 했던 방언은 네덜란드인이 그 해에 또 네, 200주년 네. 기념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연 실황들 중에 나오는 네. 맨 마지막 신 그러니까 방언은 네덜란드인이 이제 그 자기 소원이 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가 7년 동안 항상 무태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다가 그 방황하는 영혼이었잖아요. 네. 근데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이 모든 이 속죄에서 해봉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네. 이제 꿈이 있었는데 이제 젠타를 통해서 네. 해결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역시나 젠타 너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결국엔 너도 나를 배신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렇지만 결국엔 젠타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도 다 내던지고 방황하는 네덜란드인한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제 귀향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 방황하는 네덜란드의 최종 목적은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령으로 사는 거가 싫은 거죠. 네.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신이에요. 아. 그런 신이 연출자마다 너무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바그너 작곡가가 지어놓은 그런 어떤 원작에 대한 의미를 많이 해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바이오레트 무대가 스스로가 좀 많이 실험적인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공연 영상을 보셔도 되게 현대적이고 되게 현대적이고 네. 제가 종이 상자 위에 아마 네. 예전에 저하고 인터뷰했을 때 기억나셨었겠지만 네. 제가 그 종이 상자 위에 한 2m 정도 되는 종이 상자 위에 한 20분 동안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네. 이제 그거를 쓸 수 있는지 없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와라 이런. 예. 아. 왜냐하면 그 이제 오래 서 고소공포증인데 있어요. 네. 그래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했었고. 하여간 참 잊지 못하는 시간들이었는데 네. 그때 공연 실황입니다. 아. 맨 마지막 신입니다. 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네. Deine Treue ist getan, deine Treue mein Heil. Leb wohl, ich will dich nicht erhärmen. Entsetzliches Blick, Singe laut, einmal los, sag, lebe wohl, auf Ewigkeit dem Lande. Verkauf es nicht, bereit ist es
das Geschick, vor dem ich dich bewahr. Verdammt bin ich zum grässlichsten der Lose, 10-facher Tod, wenn mir der Wichte Lust. Vom Fluch ein Weib allein kann mich erlösen, ein Weib, das treu bis in den Tod mir hält, voll hast du Treue mir gelobt. Doch vor dem Ewigen noch nicht, ich rette dich, denn wissen Sie, welches das Geschick, was jene trifft, im mir die Treue brechen. Verdammnis ist ihr Los. Zahllose Opfer fielen diesem Spruch und mich. Aber soll's gerettet sein, wie voll, darin mein Heil in Ewigkeit.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마지막 씬을 지금 보셨는데 노래하는 중에 너무 재밌는 얘기들을 막 해주셔가지고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일이 너무 생각이 나서 저의 일이 너무너무 또 아, 긴박했고. 그러게요. 네, 저희 네. 2012년에는 갑자기 이제 네. 그 원래 하기로 했던 사람이 못 하게 돼서 갑자기 갑자기 주역을 하신 교체됐고 거잖아요. 저하고 제일 먼저 연락한 분이 김성 기자님. 제가 그래서 제일 아. 먼저 기사를 썼어요. 제일 아, 먼저 진짜요? SBS 뉴스에 나온 것도 네. 와. 저의 모든 소식이 SBS를 통해서 다 나와요. 와 역시 네, 네. 저 인연이 오래되다 보니 네. 그래서 그때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개막작에 한국인 주연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고. 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 그게 그렇죠. 벌써 그게 2012년이었으니까. 10년 전. 예, 아까 네. 나올 때 그 같이 예. 하시는 저기 소프라노 예, 분과도 되게 예. 여러 번 뭐 공연을 예, 하시고 이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끝내고 제가 횟수로 100회가 넘는 공연을 똑같은 작품으로 했는데 물론 다른 프로덕션에 그러니까 좀 다른 전에 연출로. 보여주신 거는 2013년에. 저거는 2013년이었고 네, 네. 저거는 2012년에 데뷔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1년 뒤에 이제 200주년 기념을 그죠, 했고 네. 그리고 나서도 제가 이제 4년 동안을 했죠. 네,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네덜란드인을 했다라는 게 이제 전 세계 소문이 나서 네. 모든 극장에서 하게 방황하는 되면 네덜란드만 이제- 해달라고 그랬었죠. 아. 그러다 보니까 100회가 넘게 하게 됐는데 네. 저 소프라노하고만 해도 한 5작품은 아니 5 프로덕션을 네. 똑같은 타이틀로 했던 거였죠. 어. 그 정도로 바그너 성악가들이 태어나기도 힘들고 또 태어나서 또 잘 간직하기도 어렵고 또 너무너무 어려운 스킬들이 많다 보니까 테크닉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교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바그너 성악가로 남는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그너 성악가다 그러면 그분도 정말 건강하게 네. 발성적으로도 그렇고 튼튼한 그런 성악 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그너 성악가가 많지 않으시니까 예. 또 이제 작품 할 때마다 또 계속 그렇죠. 하셨던 그렇죠. 분들을 또 부르게 되고 그렇죠. 부르게 되고. 예, 이제 제가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희소 가치가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마르세유에서 했던 보탄 역도 몇 명이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소화해낼 수 네. 있어요. 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어려워요? 네, 오페라가 총 한 4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바이루트 같은 데서 하면은 쉬는 시간이 1시간씩 있어요. 네. 막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한 5시간 넘게 네. 공연이
이제 1시간씩 휴식이 있으니까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극장들은 한 20분, 네. 30분 이 정도만 휴식을 줘요. 맞아요. 그래서 한 4시간 반이면 공연이 끝나는데 네. 4시간 반에서 5시간 사이에 공연이 끝나는데 제가 그 이제 6개월 동안 저 보탄역을 저거 역 말고 이제 저거는 방황하는 런던이고 제가 네, 보탄역을 보탄은, 준비하면서 제가 나오는 부분만 녹음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1시간 반을 제가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탄은 어디 나오는 보탄은 그거는 거예요? 이제 저기 그 니벨룽의 반지에 네. 니벨룽의 반지에 라인의 황금, 발퀴레, 시크프리트 그리고 신데렐라 신데렐라군이라는 황금. 4작품 중에 3개 앞에 3개 오페라에 나오는데요. 와. 네. 그 중에 라인의 황금에서의 보탄은 약간 그 규모가 작고 거기서 이제 알베리 씨가 거의 주인공이고요. 네. 그리고 발키레에서는 저음 것에서는 보탄이 주인공이고요. 네. 보탄도 세부 시크프리트에도 보탄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는 반더러라고 그래가지고 네. 방랑자란 방랑자. 이름의 네. 보탄으로 네. 나와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으로 보탄이라는 이름은 라인의 황금과 발키레만 있는데 라인의 황금의 그 보탄역이 약간 좀 작다 보니까 네. 발키레 보탄에서는 바그너가 거기에 모든 걸 다 몰아 넣었어요. 아. 그래서 그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성악적인 것도 이제 레인지가 너무 넓어서 네. 정말 바서 프로폰도 그러니까 아주 깊은 소리를 내는 저음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베이스들이 내야 되는 저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이 바리톤들이 내야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고음까지도 다 내야 되는데 그걸 1시간 반 안에 그걸 다 1시간 반 동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혼자서 20분씩 노래하는 씬이 되게 많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보통 이제 어떤 씬이냐면 딸한테 이제 어떤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 사실은 오누이다. 네. 네. 그 오누이인데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안 되지 않겠니? 네. 그러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네가 가서 그 오누이들한테 충고를 해서 둘이 헤어지게 해라. 이제 사실은 보탄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 프리카라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프리카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잔소리를 한 거예요. 네. 네. 저기 지금 당신 그 이렇게 당신의 그 후세들이 그 오누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근데 이제 보탄도 바람기가 있었어가지고 네. 할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프리카 말을 듣고 이제 자기가 오케이 그럼 결심했어. 그래 그러면 내가 불인일대로 부를 테니까 가장 사랑하는 딸. 네. 그 이제 그 딸을 불러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옛날에는 나도 젊은 혈기에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나도 좀 여자들한테 마음을 많이 뺏겼어. 네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10분 동안 해요. 어. 그리고 10분이 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너는 저 오누이를 헤어지게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 불인일대가.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보탄의 페어웰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탄의 이별 노래가 뭐냐면 그 딸이 자기 말을 안 들어서 신이잖아요. 신이니까 어떻게 보면 법관이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자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오누이를 헤어지게 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도와줬어요. 네. 그래서 신의를 졌다 그래서 이 딸을 불고둥에 이제 불구덩이에 자기 딸을 가두면서 부르는 아리아가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돼요. 이제 이 아리아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모든 긴 신들이 다 부르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쉬어야 되는 시간에 네. 13분짜리 긴 아리아를 또 불러야 오페라가 끝나요. 네. 와. 그러니까 바그너가 이 보탄에 저음 가수를 썼다는 느낌보다는 바그너가 신들의 왕인 보탄에다가 어떤 성악적인 거, 음악적인 거를 모든 걸 다 다 투영해서 넣어놨어. 넣어버렸어. 물론 불인일대도 그런 거죠. 네, 여자한테는 네. 불인일대를 그렇게 그쵸. 한 거고 네. 남자한테는 보탄에 네.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탄 역할을 하는데 스태미너도 스태미너였지만 그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해해야 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인의 황금에서 제가 잘 알고 있어야 네. 두 번째 오페라의 발키를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알고 있어도 저는 지크프리트의 보탄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연결되는 라인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스토리 해석 네. 그리고 독일어가 지금 안 쓰는 고 독일어였었기 때문에 네. 사전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그런 걸 또 해석하는 능력. 네. 그러니까
바그너를 절대 음악학으로 분석을 안 해요. 네. 쇼펜하우어도 그 네. 분석을 했을 정도로 네. 철학적인 분석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특히 철학가들, 뭐 의사 선생님들, 네, 변호사 선생님들이 바그너를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공부를 해야지 맞아요. 그만큼 보람을 찾아와서 그렇죠. 네. 바그너는 왜 이렇게 어렵게 써가지고 근데 제가 이번에도 공연하면서 느낀 거지만 네. 맨 마지막에 그 13분짜리를 노래를 부르는데 저 몸은 너무 힘든데 네. 온몸에 오케스트라 소리에 벌써 소름이 끼쳐 있어요. 세계에서 만든 모든 음악들 중에 이렇게 황홀하게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드는 오케스트라 곡이에요. 네. 이게 바이올린이 어디까지 올라가나 볼 정도까지 끝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클라이막스로 올라갈 때까지 저는 그 시간에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젖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앞에 힘든 한 거 시간 이런 반 거 동안 뭐. 노래한 걸 네. 잊어먹어요. 네. 그걸 이제 언제 느끼냐면 공연 끝나고 아.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제가 이제 뻗어서. 못 일어나서 네. 정말 마약 같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주가도 느끼는데 네. 실제 그걸 공연을 위해서 바이올린에서 보신 분들은요 네.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박수를 못 치게 해놨거든요. 아리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4시간 반 동안 박수를 못 치고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5시간이죠. 네. 박수를 못 치고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성악가들이 나오고 지휘자가 나오고 그러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함성은요. 네. 뭐 그건 어느 극장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어떤 나무 바닥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발을 막 굴러요. 그러면 극장이 떠나가요. 근데 또 거기서 노래를 못하면요. 네. 이 아유가 그거만큼 나와요. 네. 그래서 극과 극의 그런 그 판단이 갈라지는 곳이어서 무서운 곳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음악가가 가장 업데이트가 될 수 네. 있는 네. 그런 곳이기도 하죠. 네.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저의 위시리스트에 딱 네. 써 있어요. 예전에는 네. 이제 9년 기다려야 표를 얻을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고 가능하고. 지금은 이제 특히 바이올리트 치료했던 사람 제가 12년 동안 바이올리트 했었는데 네. 지금도 와요. 혹시 당신 지인들 중에 바이올리트 가고 싶은 사람은 우선권으로 너 표를 사게 해줄 테니 네. 그래서 저한테 그걸 와요. 이렇게 네. 네. 그 이름이랑 제 이름 써가지고 하면은 네. 제가 우선적으로 표를 받을 수 있게 그런 게 있군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거 바이로이트 극장은 보통 극장하고 또 구조도 다르다 이런 네.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소리가 되게 이렇게 감싸워. 네, 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구조 자체가 극장 구조를 구조 이제 자체가 바그너가 설계를 다르대요. 했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성악가와 오케스트라의 그 레벨이 볼륨 레벨이 똑같아 된다는 거를 네. 본인이 알고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 피트를 되게 깊게 네, 팠어요. 밑에다가 예, 아주 깊게. 그래서 네. 관중석에서는 지휘자 머리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라인 같은 경우는 네. 본인 머리가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발판을. 재밌는 일화인데 네. 그래서 1년밖에 못 썼다. 그래서 1년밖에 못 바이올리트에. 썼다. 예. 그리고 나서 살스부르크 페스티벌을 만들었다. 머리가 보일 수 있는 그렇죠. 내가 보일 수 자기가 있는 지휘하는 모습들. 네. 남들이 다 봐야 되는데. 아, 근데 바이올렛에서는 안 보여요. 이렇게 아, 피트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 네. 정도로 되게 밑에다가 되게 낮대 동굴처럼 이렇게 쭉 맞아요. 들어가 있대. 예. 그래서 성악가도 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없는. 예, 그래서 그게 아주 오묘하게 조화가 되고, 근데 모든 그 이제 지어져 있는 그 목조물이다 보니까 네. 소리도 전달력이 훨씬 더 좋고. 네. 네. 뭐 의자도 이런 의자가 되게 아니에요. 불편하대요. 이런 의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진짜 쭉 무슨 긴 의자라는 어디 무슨 아 진짜요? 뭐 실내 체육관 가면은 있는 이렇게 네. 접이식 의자 있죠. 아, 그런 의자예요. 허리 되게 튼튼하게 불편하대요. 만들어 놓으셔야겠어요. 이런 것도 없어요. 팔걸이도 네. 없어서 아. 이러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들 방상 하나씩 갖고 가고 아. 중간에 쓰러지시는 분들 많고. 왜냐하면 여름에 하다 보니까 막 그렇죠. 40도인데 냉방 안 에어컨을 안 한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쓰러지셔서 중간에 실려 가시는 분들 많고. 어머머머. 근데 그분들이 9년표 기다려서 오신 분이니까 네. 그거를 막 눈 부릅뜨고 보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성악가들이 혹시 실수하면은 네. 너무 자기 잘 아는 9년 동안 기다렸는데 관계니까. 너가 실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악가들은 준비가 보통 갖고는 안 되고요. 뭐 네. 틸레만 저희 이제 방언인데 진짜? 지금 저 공연 때 지휘했던 틸레만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바그너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자세 자체가 그렇고 그분은 뭐 써져 있는 대로 똑같이 공연해야 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이 악보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악상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샘여림까지 모든 거를 다 지휘자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성악가들도 다 섭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가사가 틀리면 안 되죠. 예, 독일어 네. 발음이 안 좋으면 안 되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독일 사람이 선호가 되고 독일어권 사람이 선호가 되는 이유가 독일 발음이 앞에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양 사람들이 좀 부족할 거라는 그런 네.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바그너 악상에 엄청 자세하게 써 있다면서요. 예, 예. 뭐 어떤 것까지 써 있어요? 바그너는 심지어는 어느 쪽으로 가라, 뭐 문을 닫아라, 뭘 들고 가라, 뭐 그런 것까지 다 써놨어요. 아, 작곡만 한 게 아니라 작곡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곡자가 아니라 거의 뭐 연출가의 개념처럼 연출가 써놨어요. 동선까지 다 지시를 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카라얀이 살스부르크에서 자기가 지휘도 하고 연출도 하고 다 했잖아요. 예, 예. 약간 좀 그런 아. 예전에 있을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대가들한테는 그런 특히 바그너가 갖고 있었던 그 완벽함에 대한 완벽주의자였으니까. 네. 예. 네. 재밌다, 재밌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네.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알베리히 역에 대해서도 예, 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골룸입니다. 알베리시도 사실 바그너 역을 제가 거의 대부분 하고 이제 알베리시 역을 하면은 좋겠지만 저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네, 그 알베리시 역을 저한테 이제 하게 해주셨던 그 시카고 극장이 네. 어떻게 보면 제 이 성악가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건에 대해서 약간 이제는 하고 나면 너무 힘들고 네. 근데 이제 알베리시가 제 무슨 꼭 기성복 입듯이 너무 잘 맞는. 잘 맞는 옷을 딱 입었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4월달에 제가 이제 4월 중순서부터 5월 초까지 네. 지금 메트로폴리탄 상임주의자인 저기, 세경 예, 야닉 내제 세경. 야닉 내제 네. 세경이랑 네. 같이 투어를 하는데 파리하고 네. 도르트문트하고 네. 로테르담, 바덴바덴 네 개 네. 도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알베리시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라인의 황금에서는 알베리시가 네. 주인공이에요. 네. 그렇죠. 네. 골룸이 주인공이에요. 네. 그래서 골룸 같은 역인가요? 네, 골룸 같은 역이에요. 죽지도 않고 네네. 네, 알베리시는 죽지도 않아요. 네. 다른 사람들 다 죽는데 신들도 죽고 뭐 신들의 하고 막 그러는데 알베리시는 죽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역 때문에 사실은 박원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제가 생기를 다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탄을 또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겁났어요. 이제 겨우 이제 바그너에서 좀 뭔가 알베리시를 하면서 빠져나왔다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그 보탄을 신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지만 이번에도 그래도 공연 잘 끝내고 네. 왔습니다. 사실 보탄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처음 인터뷰를 할 때 네, 네. 2000년대 초반에 네. 인터뷰할 때 앞으로 목표가 네. 보탄을 해보는 거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음. 20년 전. 네. 그게 저희 와. 홈페이지에도 보탄을 꿈꾸며 그게 제가 네. 타이틀이었어요. 신들의 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우스 이렇게 그렇죠. 뭐 그리스 제우스. 마시는 네. 제우스 주피터 뭐 이런 네. 역인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역을 동양 성악가들한테 안 준다는 거죠. 잘 안 주죠. 네. 잘 안 주고 뭐 물론 한국 사람이 안 한 게 아니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이제 저만 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했는데 네. 이제 이게 주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같이 바이오리트를 썼던 사람들은 그렇죠. 네. 주목하죠. 네. 보탄을 한대 사무엘륜이 그럼 이제 그 기사들이 쫙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공연한 게 잘 나와가지고 네. 그럼 앞으로 아마 이제 한동안 또 보탄역 해달라고 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것 당분간은 같네요. 계속 이제 좀 안 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처음 제가 이제 서울 이제 들어왔는데 그죠. 네. 네. 학생들하고 좀 더 네. 많이 좀 더 친해지고 음.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가 선생으로서의 네. 역할을 제대로 네. 하고 있는 걸 좀 제대로 보여드리고 네. 난 다음에 네. 물론 제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네. 이제 남자 성악가들은 70세까지도 네, 문제없이 오래-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도 20년 남았으니까. 그렇구나. 네. 아까 진짜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다가 그
분장 얘기 아까 아, 네. 이거 네. 방금 본 그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에서 예. 맞아요. 우리 여기 이제 머리 옆에 머리가 이렇게 저게 분장하는 데만 예. 3시간 걸리는데요. 뭔가 이렇게 문신처럼 이게 이렇게 맞아요. 된 검은 처음에 뭘 이렇게 쓰냐면은 네. 이 머리 전체를 다 고무로 다 감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머리가 되는 걸 먼저 하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가발을 또 거기다 씌우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점 커다란 점 모양을 맞아요. 네. 이렇게 그려요. 근데 네. 이제 그걸 그리다가 제가 이제 3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 공연 때 야 여기 그때가 제 기억을 아마 광복절에 가까웠나? 아. 그래서- 예, 여름이었으니까. 왜냐면 네. 여름이 아니까요. 네. 8월 15일 광복절이니까 대한민국 국기 한번 넣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국기를 그때 분장사에다가 그려줬어요. 그려줬어요. 와. 그래서 그 점을 잘라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네, 네. 이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걸 대한민국 국기로 해가지고 딱 해줬죠. 어머. 근데 그 형상은 근데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은 뭔가 그 이 음, 여기 딱 반쪽을 보면은 멀쩡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머리가 아예 없고 그죠. 흔적만 남아있죠. 이게 네, 그 이 네. 사람의 마음 내적인 고통들과 번뇌와 이 고뇌가 여기에 다 나타나는 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원래는 방황하는 네덜란드에는 바닷속에 있어야 되는데 네. 유령처럼. 네. 근데 저기의 컨셉은 비즈니스맨으로 삶에 찌들어 있는 비즈니스맨으로 아, 세상을 네. 돌아다니면서 네, 네, 네. 자기 안식처가 없는.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픔을 반쪽으로 딱 보여준 거죠. 아. 여기는 노멀, 아, 반쪽은 네, 상처투성이고 아. 뭐 그게 뭐 암 같은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병 같은 걸 수도 있고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쪽을 투영해서 보여준 거죠. 음. 저도 그 연출자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네. 보면서 뭐가 그려져 있는데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현대적으로 연출을 하면 네. 어떠세요? 그 그러니까 연기하고 노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예. 어떤 연출은 이건 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럴 장단점이 때도 있을 것 같기도 저 해요. 때는 제가 못 모르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막 100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네. 저런 연출 해줄 수 있냐 그러면 제가 네. 살짝 고민했을 거예요. 아. 왜냐면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굳이 비즈니스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 그리고 틸레만을 제가 네. 존경하는 분이 있지만 네. 100회를 한 다음에 틸레만이랑 할래? 그러면 제가 그냥 쉽게 저 좋아하는 제가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네, 네. 그냥 사무야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는 그런 지휘자를 하고 싶지 그냥 막 제가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하나도 없는 데서도 계속 지휘하세요 그분은 네, 네. 박자 한 개도 틀리면 안 돼요. 아, 16분음표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노래하다 보면은 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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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은 딴 따단 따단 이게 이제 16분음표를 강조해야 되는데 네. 노래하다 보면은 16분음표가 8분음표처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드럽게 하려다 네, 보니까 네. 성악가들은 이제 레가토 한다거든요. 네. 레가토 하다 보면 이제 16분음표가 8분음표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곧바로 연락 와요. 아. 16분음표처럼 하라고. 그리고 레가토 하지 말라고. 레가토를 하지 말래요? 예. 박은호가 거기에 지금 16분음표를 젊은 연기로 썼는데 거기서 레가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악가한테 레가토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건 진짜 들으면 사실 충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의 그 근거는 뭐냐면은 원보. 악보. 악보에 박은호가 그때 당시에 젊어서 잘못 썼건 성악가를 위해서 쓰지 않았건 일단 써져 있는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이로이트. 여기는 바이로이트니까. 그래서 보통은 다른 극장 가면 커트 버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 방황하는 네덜란드도 너무 성악가 힘드니까 축약 버전. 특히 방황하는 네덜란드 주인공이 너무 힘드니까 네. 커트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쉬게 해주는데 네. 바이로이트는 없어요. 모든 걸 원본대로 해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박은호가 지은 극장에 네. 그 전통을 유지한 이유는 그대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 여기는 지금 템포가 뭐 100이다, 뭐 네, 120이다. 그러면 메트로놈 딱 해놓고. 네? 그렇게 연습을 시작을 해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 연출은 현대적으로 하는 건 좀 재밌네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네.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또 그렇구나. 그게 좀 이슈를 좀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그쵸, 이슈가 뭔가, 되게끔. 사회적인 메시지를 안 담는다거나. 그래가지고는 그 네. 바이오르트라는 그 조그마한 산골 도시에 네.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박은호 때문에 찾아오지만 네.
이제 그런 이슈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바이로이트에 간 거는 틸레만이 그렇죠. 네, 불러서 간 거라면서요. 틸레만이 아니었으면 사실 뭐 네. 잘 제가 거기 있을 수가 없었었죠. 네. 처음에 예. 바이로이트에서 노래를 하게 된 것도 이제 틸레만이 와. 예. 네. 도이처버 베를린에 그때 네. 당시 그분이 거기 상임주의자였을 네. 때 저의 이제 목소리를 오디션 때 들으시고 네, 네. 네. 저를 이제 바이로이트 오디션을 보내줬고 네. 그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제가 캐스팅이 돼서 그죠. 와. 2004년서부터 네. 썼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이제 예. 주역으로 드디어 타이틀롤을 하게 그렇죠. 됐는데 예. 그때도 틸레만이 지휘를 그때도 했던 거잖아요. 틸레만이 네.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200주년이 네, 200주년 아니었죠. 전이- 그러니까 전이죠. 그새 새 뉴 프로덕션, 프로덕션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틸레만이 거기 보면은 틸레만은 바이로이트스도 그냥 콘서트 그 지휘자라고 안 써 있고 슈퍼 어드바이저 이렇게 콘덕터로 써 있어요. 네네. 그냥 자기가 가장 높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지휘하는 거였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교체가 됐는데 네. 이제 그 프리미어를 하기 전까지 사실 저하고 그때 인터뷰 하실 때 당시에 네. 이게 이 제너럴 리허설을 제가 네. 이제 제가 최종 도와줬던 리허설. 거였거든요. 네. 그럼 네. 보통은 성악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종 리허설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저가 아니어도 딴 사람 한다. 다른 성악가를 시킬 수 있었는데 네. 저를 믿고 그냥 프리미어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음. 사실 그 용기가 대단한 거고 네. 제 용기보다 네. 그 틸레만이, 지휘자가 봤던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렇게 됐던 거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사실 그 200주년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큰 행사였고 네. 그랬는데도 저를 이제 저 DVD가 나오게끔 했었으니까요. 예. 그럼 뭐 다시 하자 그러면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인데. 좀 지금 좀 즐겁고 행복하게 아니 근데 그때 제가 어디서 기사 보니까 리허설 할 때는 틸레만이 계속 잘한다 이런 예. 사인을 계속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안 그래요. 네. 제가 아까 여담으로 네. 제가 타노이즈 했을 때 네. 여담을 하나 드렸는데 네. 너무 무서운 분이고 네. 성악가들이 그분과 있는 걸 싫어해요. 너무 완벽주의자다 까다롭고. 까다로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무서운 분이 아니라 네. 사람 눈을 안 마주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예를 들어서 누가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얘기를 안 하면 보통 주제 같은 경우는 사무엘 거기 그 지금 뭐 몇 마디 몇 부분 거기 좀 빨리 해줄 수 있어 아니면 저거 또 네가 좀 느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네, 커뮤니케이션 절대 다이렉트로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아시스턴트한테 얘기해요. 어머 쟤 왜 저러니? 어머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어머 쟤 왜 저래 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다 받아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아냐면은 네. 이 사람이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PT에서 지휘를 하면서 네. 바이러스가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여기에 전화기가 있어요. 아 왜요? 무슨 공중전화기 같은 전화기가 네, 있어요. 지휘자 그거를- 지휘자 뒤에요. 옆에? 지휘자 바로 옆에. 네. 그걸 들고 지휘를 해요. 왜요? 근데 이게 뭐냐면 들었다는 얘기 뭐냐면 뭔가 누군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리고 그걸로? 있거나 네. 틀리고 있거나 틀리고 있는 중이거나 네. 네. 아니면 틀렸었거나. 네. 네. 근데 보통 지휘자들은 틀리면은 그때 이렇게 들거든요. 네. 틀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들고 끝까지 있어요. 들고서 하면서 계속 저 얘기하시는구나. 뒤에서 이제 그 네. 공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감독하는 그 이제 네, 아시스턴트들이 네. 작은 불 켜놓고 거기서 다 뭘 받아 적어요. 계속 쓰고 있어요. 계속 말씀하시는 그러면 얘기는 저희는 공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틀릴만한 그 얘기한다. 또 전화가 얘기한다. 손으로 갈 때마다 아이고 우리 또 뭐 틀렸구나. 왜냐면 그게 이제 심한 게그 다음날 막 2시간 리허설 그 음악 연습만 또 따로 잡히고 막 그래요. 네. 네. 이제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또 전화기를 드네. 네. 그랬던 분이 네. 제가 할 때는 한 번도 안 두고 계속 손을 이렇게 막 하면서 와, 엄지척. 엄지척을 해줬으니까. 와. 그러니까 참 그때는 뭐 제가 뭐 어쨌든 그 행사를 제가 구한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네. 갑자기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개막을 못할 상황인데 네. 못 구해서. 네.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네. 그게 이제 저한테는 사실 되게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도 말씀하시니까 또 굉장히 아주 엊그제 일처럼 엊그제 제 기억이 상세하게 나네요. 그때 전화했던 것도 네. 기억나고. 네.
아 재밌네요. 아, 진짜. 그럼 네. 그쯤에서 노래. 그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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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뭐 들을까요? 아까 베토벤. 예, 합창. 이거는 네. 이제 정명호 선생님하고 오랑지 페스티벌, 프랑스 오랑지 페스티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태리의 이제 아레나 데 베르나라고 그래가지고 큰 야외 극장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오페라도 네. 하고 프랑스에서 똑같은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아. 네.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은 아레나고 거기 이제 그 오랑지 페스티벌이 또 거기도 오래된 데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베토벤 9 심포니 합창 교향곡을 했던 실황이고요. 네. 그게 이제 공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클림트 그림들이 다 뒤에 배경으로 다 돼 있어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프랑스 전역, 유럽 전역에 이제 아르테 방송을 해가지고 전역에 네. 생중계가 네. 됐었고 네. 그래서 저 공연은 지금도 제가 봐도 이게 무슨 음악 어떤 작품이라는 느낌보다 종합 예술이구나. 그죠. 네. 어쩜 저렇게 클림트가 베토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음. 그 이 음악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또 물론 그날 그 연출도 잘하셨죠. 네. 네. 그걸 그러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베토벤. 라디오 프랑스 예, 라디오 필하고, 프랑스 피라노. 네. 합창 정명훈- 합창도 라디오 필. 네. 예. 어떤 부분이 정명집이. 될까요? 베토벤 그러니까 합창 9번 교향곡 합창의 4악장. 사악장. 맨 예, 마지막. 마지막. 네. 예. 네, 들어보겠습니다. Freunde, nicht diese Töne. Sondern lasst uns angenehmere anstimmen. Und Freude, schöner Götterfunken, Tochter aus Elysium.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wie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In die große Vergelungen eines Freundes treu zu sein, der ein holdes Zeit gerungen, ich will seinen Jungen, ja, eine Seele sein Leben abgegeben, und es wieder Gottes Stille, eine Sicherheit ist Freude trinken alle Wiesen an den Brisen der Natur. Alle Guten, alle Bösen, folge ihre Rosenspur. Auf sie anzulegen, alle Freude bitten. Aus allen Ungebilden und bekämpft Gott. 사악장. 네, 아. 일부를
다는 못 들려드리고 다는 못 드리고, 오랑 예. 프랑스 오랑주 오랑주 페스티벌에서의 페스티벌에서 실황 2017년에 했던 와, 공연 실황입니다. 너무 멋진. 지금 그러니까 저희 이제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예. 이제 소리만 들으시는데 예. 저희가 또 유튜브에도 유튜브에 또 좀 있으면 올리기 올라가니까. 때문에 예, 예. 이제 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예. 영상으로 네. 꼭 보시길 너무 멋지네요. 예. 진짜 저런데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될 텐데. 꼭 오세요. 그러게요. 네네. 저는 이제 사실 미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근데 제 와이프가 제가 공연을 가면은요. 이제 공연하러 가면은 이제 연습을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 와이프가 이제 공연 때쯤 와서 네. 일과가 뭐냐면 박물관 다니는 거예요. 아, 그러다 저녁 때는 공연 보고. 네. 네. 뭐 어떨 때는 매일마다 가더라고요. 같은 아. 건 미술관도 같은 데를 또 가고 또 가고. 네. 그러니까 제 와이프 때문에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도 음. 그렇고 클림트도 그렇고 네, 뭐 네. 프라도 미술관은 얼마나 많이 가는. 제가 마드리드에서 공연을 많이 네, 했는데 네. 거기도 너무너무 많이 갔고. 아, 마드리드도 못 멋있겠다. 가봤어요. 네. 가보고 싶다. 네. 꼭 미술이랑 음악이랑 연결돼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너무 근사하네요, 진짜. 음. 노래 부르시느라고 뒤에는 잘 못 보셨다고. 예, 저도 이제 동영상물로 이제 나중에 방송 나온 거 누가 네. 보내줘가지고 그때 아. 봤죠. 와. 저게 2017년이니까 저 때는 뭐 코로나 이런 거 전혀 뭐 그럼요. 생각도 안 할 때고 지금 보니까 너무 그런 평소에 네. 예. 했던 이런 공연들이 아 저런 때도 있었지 이렇게 예, 예. 아 진짜 좀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가장 최고의 조건인 것 같아요. 야외 극장이니까. 아 그렇죠. 다 날아가니까. 예, 예. 야외는 그죠. 예, 실외에서 하는 그러네요. 거니까. 그렇게 참. 공연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하시고 예. 했는데 가장 정말 기억에 남는 공연.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사실 최근에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마르세유에서 했던 보탄. 그게 아, 네. 그러니까 서울대가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아, 네. 이제 서울대학교는 겸직이 안 돼서 네. 이제 쾰른 극장에 23년 동안 제가 일했던 극장에 네. 제가 스스로 퇴직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야 됐고 아. 거긴 제가 종신 그죠, 성악가니까 종신단이죠. 65세까지 있을 수 있는 극장이었고 아. 그러니까 저의 과감한 모든 결정이네요. 저의 모든 연주 스케줄을 다 하고 해줬던. 네.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서 10개월 이상을 공연하고 있는 거를 네. 쾰른에 2개월밖에 없어도 네. 다 하고 해줬고. 그러니까 음. 제가 어떻게 보면 쾰른 극장의 간판 모델이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거를 이제 다 안 하겠다고. 아. 그러니까 극장에서 받은 충격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 왜냐면 사무엘륜 하면 쾰른 극장 하면 사무엘륜이라는 게 거의 네. 이퀄이에요. 네. 저 때문에 네.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 네. 저 사실 지금 아직 정식 이별을 못 하고 왔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공식적인 얘기를 뭐 다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아직은 제가 받진 않았는데 네. 제가 이제 칸머쟁어라고 네. 궁정 가수라는 칭호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건데 네. 그거를 제가 이제 받게 되기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아. 이제 네. 그 시상식을 네. 제 이별식과 같이 할 것 같아요. 어머. 네. 그게 그래서 지금 언제쯤인가요? 원래 이제 4월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쾰른 극장이 4월 달에 한국에 와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니벨룽겐의 반지에 네. 킨더 버전, 어린이 버전으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용인에서 오. 용인에서 또 그걸 알고 네, 네. 그거를 초청을 했어요. 오. 그래서 사실은 4월 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연하러 갈 때 네, 네. 그때 시상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한국에서. 예, 근데 여기서 자가격리가 네. 의무가 없어진 없어졌죠.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래서 4월 달에 못 하고 아마 7월 달에 할 것 같습니다. 아, 7월 그렇구나. 달에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네. 방학 시작하면 네. 가면은 이제 그 시상식과 함께 음. 이별식도 그때 할 것 같습니다. 아. 23년 동안의 저의 모든 걸. 어. 저희는 아직 집도 그대로 있고요. 네네. 네. 아, 그러니까 7월에 그러니까 쾰른 극장에 오는 거와는 별개로 7월에 이제 쾰른에 가셔서 네. 거기서 이제 한다는 쾰른 거죠. 시즌이 7월 3일까지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제가 가서 네. 마지막 공연 때나 아마 마지막 아, 두 번째 전 그렇구나. 공연 때 제 네. 시상식도 아마 그때 할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좋은 모습은 제 공연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걸 받아야 네네. 해야 되는데 네. 저도 사실은 외국에서 이태리하고 독일 생활을 다 합해서 94년도부터 있었으니까 네. 네. 29년이라는 시간을 28년? 28년이라는 네, 시간을 네. 있으면서
저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명예스러운 일인데 네. 이게 쾰른 극장을 제가 퇴직을 하게 난 다음에 네.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겠다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거를 받고 오면 이제 저의 이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궁정 가수 그거는 어디서 그럼 시상을? 그게 이제 그 주정부에서 결정을 해요. 아, 이 사람을 네. 이제 평가를 해달라고 그래서 네, 이제 네. 이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네, 네. 어떤 업적을 음. 문화인으로서 예술인으로서 아. 이제 나라에서 주는 예술 칭호인데 네, 이 네. 기사자기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걸 예술가한테 주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영광초 선생님이랑 네. 권혜선 선생님이랑 아, 네. 저하고 지금 동료로 있는 전승현 아, 교수랑 네, 네. 뭐지? 네. 제가 이제 아. 네 번째로 만든 네. 거죠. 만약에 갖게 되면. 그렇구나.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걸 받으면은 네. 독일에서 많은 혜택이 있다고 그러던데 아직 아, 그렇구나. 저는 근데 떠나게 됐네요. 네, 네. 참. 그렇구나. 어떤 혜택인지는 모르세요? 저도 아직은 몰라요. 네. 근데 떠나잖아요. 아, 네. 아, 그렇구나. 네. 와. 근데 진짜 아무리 그 학생들 가르치는 게 좋아도 네. 그 20몇 년을 해왔던 거기를 떠난다는 그 결정이 절대로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예. 보통 교수라는 직업이 40대 초반에 되거나 네. 지금 보통 그래요. 네. 이번에도 저하고 방금 전에 객석 같이 이제 촬영하고 왔던 그 교수도 네. 나이가 43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또래죠. 네. 40대 초반에서 그때 교수들이 되는데 저는 50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늦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결정하기 쉬웠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40대 중반 네, 네. 그랬었으면 결정하기 더 어려웠었어요. 아. 왜냐하면 연주력이 있잖아요. 계속. 네. 지금도 연주력은 있죠. 네, 네.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우선순위가 뭔가 이제 후세대에 대한 그런 비전에 대한 더 많이 커지다 보니까 네.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제가 지원해서 공채였거든요. 네, 네. 지원해서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되게 감사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너무 나에 대해서 시간을 썼던 거를 네. 좀 바깥으로 돌리는 시간이 이제 정식으로 있는 시간이 되겠다는 아, 생각이 들고 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네. 물론 지금도 까마득해요. 그 네. 집을 어떻게 정리할 네. 것인지. 그래서 켈룬이. 제 네. 와이프가 지금 아직도 골머리가 아, 네. 많이 힘들죠. 그러네요. 그 생활 기반이 사실은 그동안 켈룬에 다 예. 있었는데 네. 그렇죠. 저희 완전히 여기서 저희 새로 둘의 시작하시는 인생의 거니까. 3분의 2 아직까지 살았던 그죠. 거에 3분의 2가 지금 유럽에 있었으니까. 네. 아, 큰 결심이에요. 어.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고 하시면서 보통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음악을 저는 업으로 하는 일단은 사람한테? 이제 벌써 시작한 지 일주일도 네. 밖에 안 됐지만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감사한지. 음. 성악가는요 네. 모르겠어요. 기악가를 제가 어떻게 대변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최소한 성악가는 제가 대변할 수 있는 게 네. 저의 삶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어떤 생활에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종교관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무대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딱 5분 10분만 노래 들어도 이 친구가 지금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지 아. 그런 것까지 다 맞춰요. 아, 그래요? 오. 그러니까 제가 마스터 클래스를 하면 네, 항상 네. 뭘 하냐면 네. 한 학생당 20분 정도밖에 마스터 클래스 못 들어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켈르보바가는 프로그램을 하면 한 30명 정도를 이제 나중에 추려가지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럼 그 친구들을 다 들어주고 네. 10분씩 인터뷰를 해요. 그 10분씩 아. 30명이면 몇 분이에요, 그게? 그렇죠. 와. 300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300분이면 6시간이잖아요. 그죠. 6시간인가? 아, 5시간인가? 5시간. 5시간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유. 근데 그 노래도 노래인데요. 노래도 10분 들으면 알 수 있고 20분 들으면 알 수 있듯이 말도 들어보면 얘기해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이 뭔지. 네. 그 성악가가 이제 최소한 제가 서울대의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텐데 그 아이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싶은 건지, 네, 네. 왜 프리마돈나가 되고 싶은 건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악가들이 되고 싶은 건지 그게 정말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게 선생님인데 네. 만약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기술적인 어떤 발성적인 네. 어떤 어떻게 하면 노래 잘할 거로 기준이 잡혔던 친구들은 네. 절 만나면 좀 바뀌어야겠죠. 좀 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네, 거고 네, 네. 그 아이들이 정말 20-30년을 음악을 하고 그게 감사하게 자기가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감사함의 조건이 감투가 아니라 네. 네. 돌려줘야 되는 감사한 걸 너무 일찍 받았다는 거. 음.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 그 차분함 때문에 그 좋은 열매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끔 그게 처음부터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네. 저희 선생님도 네. 저희 이인영 선생님 돌아가신 이인영 선생님도 네. 제가 그렇게 1학년 2학년 때 레슨 안 하고 방황하고 제 와이프 만나고 사실 제가 달라진 건데 네. 네. 그 전까지 제가 그렇게 막 방황하셨어요? 방황하고 유희열이라고 그때 제가 네, 말씀드렸던 유희열 씨랑 건데 동기. 저하고 아, 이제 중고등학교도 동창이에요. 네. 대학교까지 동창인데 같이 방황하셨던 같이 거예요? 방황했다고 그러면 희열이가 뭐라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 이후로 만나지를 못하네요. 이게 서로 분야가 틀려져서 언젠가 만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대중가요 좋아하고 음. 이렇게 재즈 노래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그걸 기다려 주신 거잖아요. 저희 선생님은. 예. 4학년 1학기 때 제가 중앙 콩쿠르를 나갔는데 네. 선생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콩쿠르를 나갔는데 네. 제가 본선에 올라간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그 심사로 다른 학교 모든 교수님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 교수님 두 분이 심사로 네. 오셨는데 저 어디 학교예요? 그랬더니 네. 제가 서울대를 누군지 다니고 몰라. 있는데 아, 서울대학교 교수님 두 분이 네. 저 어디 학교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존재감도 없었고 노래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근데 이인영 선생님이 그걸 기다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끈기 선생님이 갖고 계셨던 그 끈기를 제가 배워야 될 테고 그 학생들이 속도가 다 틀리니까 네. 네. 지금 힘든 아이들 좌절하고 자기는 뭔가 안 되는 거 근데 저는 서울대 학생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 이미 감사한 애들이 뭘 아. 좌절이 있어요 벌써 음. 이미 감사한 애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리 벌써 좀 남들보다 조심해야 되는 마음들 그런 걸 심어주는 게 제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 대학 4학년 때 그럼 본선에 올라가시고 지금 예. 말씀하시다가 예. 중앙 콩쿠르. 중앙 콩쿠르에 1등 없는 2등을 하고 아. 그러니까 그리고 4학년 나서 때부터 이제 조금씩 4학년 1학기 때 아. 예, 그리고 나서 동아 콩쿠르 나갔는데 또 1차에 떨어졌어요. 예, 뭐 음역 콩쿠르 나갔는데 2차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딱 그랬던 거지 네. 그 유학 가서도 많이 떨어지셨죠. 많이 떨어졌죠. 그때도 예, 나와서 유학 가서도 하셨어요. 학교만 겨우 붙고 네. 계속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제 동기 유학 동기생들이 다 이제 3년 4년 지나서 콩쿠르 입상할 때 저는 계속 박수 쳐주는 사람이었고 98년도에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저가 3월륜이 있게 되는 그 콩쿠르이 네. 98년도인데 네. 그때 그 콩쿠르를 제가 입상을 못했으면 사실 지금 제가 없는 거고 맞아요. 그 얘기를 처음 나오셨을 때 예. 하셨거든요. 했죠. 근데 네. 너무 재미있었어요. 어. 그게. 그때 또 큰 그러니까 첫째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려고 할 때 예. 그때. 그때 콩쿠르를 나갔었어야 됐는데 네.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다. 애가 태어나면 제가 중간에 또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주의자님이 네가 낫냐, 네 와이프가 낫지. 그래가지고 애를 네가 나냐. 근데 그건 이유가 아니다. 그냥 도전해라. 공부를 해라, 네. 그리고 도전해라. 너한테 네. 정말 중요한 좋은 기회니까. 기회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게 아. 그때 저를 캐스팅했던 사람도 쾰른 극장이었고 제 공연을 보고 그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나에 따라서 그게 나쁘게 될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런데 보통 어떤 희망을 바라보고 했던 결정들은 절대 후회가 없잖아요. 잘 못돼도. 네. 근데 이제 그때도 그런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애는 콩쿠르 네. 끝나고 일주일 뒤에 태어났어요. 기다려서. 기간, 그치, 일화가 뭐였냐면 2차 딱 끝났는데 심사위원들이 애 낳았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나왔다고 어떻게들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다 알아. 다 아셔. 네가 벌써 얘기해가지고 우리 다 알고 있지. 어. 그러니까 그때 안 나갔으면 1등을 어떡할 뻔. 해서
그래서 이제 공연도 하시고 네. 그게 이제 파우스트의 그때 파우스트 메피스토 팰레스. 그 공연을 제 공연을 보셨죠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대표작이 자기 돼서 되면서. 그래서 책도 쓰셨고. 네, 책에도 책에 제 기사가 나와요. 한 챕터가 어머. 맞아요. 제 기사예요. 네. 아. 그때 성남 아트센터 개관 개관 기념으로 네. 오페라 그러니까 그때 군노의 너무 파우스트를 하는데 파격적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제가 정말 막 지금 몸은 이렇지만 우통을 막 우통 그냥 다 벗고요. 막 왕자가 막 그냥 왕자가 막 멀리서도 세워지고 머리도 막 네, 막 네. 그 왕자가 지금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림이었어요. 약간 군장의 힘을 도와주고 네, 받았던. 네,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파우스를 했었어요. 네. 켈른에서 네. 극장에서 했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네. 메피스토펠레가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메피스토펠레가 그치 그냥 코로나 때문에 활동 그러면 어떻게 파우스한테 파우스도 못 만지고 마르게리트도 못 만지고 다 뭔 멀찌감치 이런 말도 안 되는 떨어졌어. 이런 파우스가 다 있나 싶고 어머나. 물론 공연은 성공리 했지만 네. 아 정말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공연을 정중하게 해야 돼요. 하는 메피스토펠레스였네. 저희 그때 성남에서 했던 파우스는 얼마나 멋있었냐면 네. 끼에사 씬이라 교회 씬인데 마르게리타를 저주하는 씬이에요. 네. 맨 마지막에 마르게리타가 이제 미쳐가지고 막 네. 자기가 네. 막 죽은 아이 젖을 막 주고 막 그래요. 네.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조명이 갑자기 야구장 조명 있잖아요. 네. 그걸 환하게. 전체 확 네. 켜고 맞아요. 무대 음악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딱 오 맞아. 오. 맞아요. 네. 그럼 관객들이 소름 끼쳐. 그 연출이 이소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네. 저하고 너무 그 케미가 잘 맞아서 네. 여기가 한 마디를 얘기하면 제가 열 마디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나중에는 막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국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연출이 나왔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까지 저 맞아요. 지금 생각나요. 그 갑자기 불이 확 그리고 켜지더니 갑자기 소름 돋았어. 그 발프루기스의 밤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우스트한테 광란의 밤. 광란의 밤을 소개하는 신에 네. 제가 광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네. 그게 또 막 스포츠 신문에 나오고 스포츠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그 광란의 밤의 주인공인 모습이 네. 신문에 나왔죠. 그 정도로 이슈가 됐어요. 근데 그게 올해 그때 그 문화부 기자분들이 뽑은 올해 5 네, 개 근데 그 최고 해에 공연 굉장히 중에 화제가 하나. 된 공연이었어요. 네. 그게 몇 년인데요? 2006년이었나? 5년인가? 6년 2005년, 6년 뭐 네. 그때쯤이었어요. 네. 그 계기로 이소영 선생이 또 거기 국립오페라 단장이 돼요. 네, 그쵸. 그 이후에. 예. 아니 여기 사실 활동 그 하신 내역들을 깨알같이, 2010년부터 예, 뽑았는데도 읽을 예. 수가 없네요. 근데 너무 많죠. 작아가지고. 이게 23년을 이게 지금 네, 이게 네. 2010년도부터 써 있다고 네, 보셨는데 네. 뭐 왜냐하면 공연이라는 거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연이 일상인 사람이잖아요. 저희는 그죠. 이제 직업이 성악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이랑 틀린 게 미국은 약간 프로젝트 형식이 많아서 네. 아무리 뭐 메트로폴리탄에서 공연을 했어도 1년에 공연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독일은 자체 소속이 극장에 돼서, 소속해서 네. 제작 극장이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계속 두세 공연이 번씩 올라가는 공연들이 거죠. 많으니까 네. 소속 극장 가수고 또 제가 쾰른 극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극장들을 다니다 보니까 1년에 뭐 공연하는 횟수가 많겠죠. 네, 300번은 최소 됐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지금 2010년도부터니까 네. 네. 저는 1999년도 사실 1999년도부터 일을 했으니까 그죠. 이거에 두 배. 이게 두 배 이거보다 네, 두 배 그죠. 더 많겠죠 사실. 제일 좋아하는 역은 뭐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역 지금은 이제 뭐 알베르신데 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역은 이아고였던 것 같아요. 이야고요. 왜 그랬나 좀 생각해 보니까 오텔로의 이야고. 오텔로 네. 이야고는 좀 다른 게 물론 제 스카르피아를 되게 많이 해요. 그죠. 토스카 스카르피아를. 토스카에서. 네. 근데 왜 이아고를 좋아하나 했더니 이아고는 좀 지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인데 네. 지성적인 악인이에요. 아. 스카르피아는 못됐고 못됐죠. 못됐어요, 네. 그냥. 네. 변태 못됐고 네. 막 네. 겁탈하고 뭐 이런 네. 건데 네. 뭐 머리를 쓰고 그러지도 않아요. 네, 네. 스카르피아는. 근데 이아고는 어떻게 하면 이 두 사이를 갈라놓을까? 어떻게 하면 저 둘이 이렇게 해방을 할까? 의심하게 할까? 의심하게 할까? 네. 그러면 막 송수건 던져 네. 이러고 네. 하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이런 셰익스피어가 어떤 만들었던 그런 원작들 중에 네.
가장 악역을 잘 그린 역. 아.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베르디가 너무너무 잘 소화해낸. 네. 그래서 저는 베르디 작품을 사실 많이 안 했어요. 네, 네. 오텔로, 시몬 보카네그라, 아이다. 아, 이거밖에 네. 안 했어요. 3개밖에. 네. 그렇게 베르디가 많이 작품을 지었는데도 제가 할 수 있는 제 캐릭터가 나올 수 있는 역만 하다 보니까 네. 또 베이스 바리톤이다 보니까 오텔로를 했는데 이하고는 지금도 뭐 얼마 전에 제가 드레스덴 극장에서 했는데 네. 그때도 너무 좋았고 아, 예. 물론 저를 제일 많이 불러주신 역은 토스카예요. 스카르피아. 네. 스카라피아가 제 나름대로의 스카라피아가 너무 달라서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스카르피아를 보러 오셨다가 좀 무서워하세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저 메피스토펠레 보고 무서워하셨잖아요. 네. 네. 토스카에서의 저의 스카르피아는 좀 남달라요. 뭐냐면은 아, 캐릭터에 대한 연구가 너무 제가 잘 돼 있으니까 네. 이게 이 호세쿠라가 같이 저랑 한 적이 있어요. 네. 호세쿠라가 카바라도스로 이렇게 저한테 붙잡혀 테너, 나와요. 테너. 근데 네. 제가 인도 있죠, 인도. 네. 인도를 계속 기지고 있어요. 그 인도 갖고 호세쿠라잖아요. 네. 눈앞에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네. 호세쿠라가 이 등치 그 세계 움찔움찔하겠어요. 움찔 네. 사무엘 제발 좀 너무 앞으로 갖다 대줘. 근데 그게 연출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없었어요. 네. 근데 저한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대 안에서 저도 모르게 무대에 딱 들어가면 악마가 너무 쉽게 돼요. 어머, 신기하다. 그러니까 쉽게 된다는 표현보다 네. 제 몸 안에 있는 검은 에너지들이 무대에서 다 나와요. 제가 상상했던 건 더 나와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공연 보신 분들이 너무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약간 변태적인 역이다 그러면 너무너무 변태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파우스에서도 나왔었었고 네네. 네. 토스카에서도 가끔씩 나올 때도 있고 얼마 전에도 제가 토스카를 또 했는데 그때도 이제 워낙에 있었던 연출이래요. 네네. 근데 거기 가수가 아픈 바람에 제가 가서 했는데 네. 다른 스카라피아를 제가 하고 온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제 보실 겁니다. 토스카 한국에서. 아, 그래요? 예,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네. 계약 단계라서 아직 한국에서는 안 하셨죠? 한국에서 토스카. 안 했죠. 한 번도 안 그죠? 했죠. 네.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텔로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오텔로는 그죠? 서울시향이랑만 콘서트 버전으로 콘서트로 했죠. 했죠.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좋았는데 그게 연기가 뭐 사실 그렇게 많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랬구나. 토스카도 보실 수 있고 이제 오텔로도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한국에서 있는 많이 예, 하실 예. 테니까 아, 예. 그거는 한국 좋네요. 팬들은 좀 예. 좋아하시겠다. 그러니까 네. 이게 오페라 가수는요 사실 연기자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성악가들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연기자예요. 네. 그러니까 누워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물고 나면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만큼 체력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했느냐. 네. 이제 그렇게 돼야 이런 것들이 소화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탄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네. 스태미나가 없으면 부를 수 없는 일. 그렇죠. 네. 아, 진짜 하나 베이스 바리톤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궁금해하시는 맞아, 분들이 궁금해요. 네, 있더라고요.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네. 베이스 바리톤이라 그러면은 베이스도 아니고 바리톤도 아닌 사람을 베이스 바리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근데 네. 그렇지가 않고 네. 베이스 바리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독일어로 치면 헬덴 바리톤에 가까워요. 히로익 바리톤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영웅 바리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음역대가 넓고 네. 그래서 그런 역들이 보탄, 뭐 아까 알베리시, 네. 뭐 홀랜더, 네. 이제 바그너 쪽에 많고 네. 그리고 뭐 프라슈츠의 카스파, 네. 그러니까 독일 오페라에 그런 역들이 많아요. 네. 프랑스 오페라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메피스펠레도 사실은 바리톤이 부르기는 어렵고 네. 베이스가 부르기는 가까운. 높고 네. 네. 그러니까 음역대가 넓다 보니까 그 음역대가 넓은 거를 베이스와 바리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맞고요. 네. 그렇지만 사실 오페라의 스코어의 앞에 맨 처음 앞에 부분 보면 아예 써져 있어요. 네. 이 역은 베이스 바리톤이 하는 역. 아. 그 역 의미는 뭐냐면 이퀄 음역대가 넓어야 된다. 네. 아. 네. 음역대가 넓다는 얘기는 성량도 훨씬 더 커야 될 테고 그러니까 무게감이 좀 더 많고 네. 베이스 바리톤이기 때문에 역이 훨씬 더 좀 더 비중감이 더 있죠. 네. 그러니까 베이스 바리톤 뭐 스카르피아도 사실 베이스 바리톤에 가깝긴 해. 저음도 내야 되니까. 바리톤이지만 그렇지만 네. 네. 바리톤이 하면 약간 가볍고 아. 베이스가 그냥 좀 높고 높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들이 있죠. 오텔로 이하고는 사실 바리톤이죠. 네. 바리톤이고 베이스 바리톤은 아니야. 네. 제가 이하고를 해석하는 능력이 네. 좀 남다르다 보니까 제가 베이스 바리톤인데도 불구하고 그쪽 역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음역대로 치면은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역대로 치면은, 예. 음역대로 치면은 베이스들이 내야 되는 막 정말 막 예를 들면 네, 스몬버카네그라의 PS 코라는 역이 있는데 그 네. 엄청 낮은. 엄청 네. 낮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음도 내야 되는 경우들이 네. 있고요. 네. 그 보탄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보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히로익 바리톤, 네. 베이스 바리톤 그렇게 되는 거죠. 음. 역으로 구분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역으로. 네. 그래서 사실은 베이스 바리톤이 많지가 않은 이거 네. 역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역들이 많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역들을 부를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식 베이스 바리톤이라 치면 모차르트는 되게 많아요. 사실 뭐 피가로도 베이스 바리톤이라고 할 수 네. 있고 네. 네. 거기 백작도 피아스페 그죠.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보탄 바그너 그런 거 안 불러도 부를 수 있죠. 네. 이제 그런 것까지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넘나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성악적으로 발성적으로 큰 무리가 안 가요. 네. 약간 고음이 한 번 더 나온다는 거 네. 차이. 네. 그런 거 빼놓고는 사실 그렇게 음역대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제 베르디로 가고 뭐 이렇게 이제 고전에서 낭만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구분이 확 가죠. 네. 네. 바리톤은 바리톤 사람만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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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베이스 바리톤은 네. 그러면 바리톤이냐 아니면 베이스냐? 그러니까요. 네. 네. 역으로 다가가시면 됩니다. 아. 예, 역으로 좀 접근해 가시면 음. 그러면 더 그게 좀 더 쉬워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를 또. 네. 네. 어우, 되게 오래 얘기했네요. 재밌는데.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곡은 하는 뭘 게 삼손과 할까요? 데릴라. 예,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한국에서 하신. 예, 가장 최근에 네. 작년 10월 달에 공연했던 공연 실황이고요. 삼손과 데릴라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인데 저는 거기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연출 자체가 좀 현대적인 연출이어가지고 네. 제사장 옷을 입고 나오진 않고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군인처럼 약간 군인 하는 납치 거죠. 군인처럼 네, 나와요. 네. 그래서 컨셉 자체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핍박받고 막 팔레스타인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기 배경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국립오페라 이제 공연 보고 오신 분들도 네.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쪽에 네. 초점을 많이 좀 뒀다라는 다른 거. 해석. 네. 예, 그리고 지금 저희 보여드리려는 그 공연 실황은 이제 데릴라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삼손을 너가 유혹을 해서 그 사람을 약점을. 너의 약점을 찾아내는 걸 갖다가 이제 역모를 꾸미는 네.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네. 그때 둘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딱 볼 부분부터가 뭐냐면은 그 역모를 꾸며서 네. 자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서 아. 그 사람을 속여서 다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자 이런 네. 이런 아, 네. 내용이에요. 네. 들어오시죠. Hurga con notre diète ne tendre sombra et comme pour sa gloire et par les viva il faut servir mon aile, il faut mon l'enchère, je vis que les filles pour l'amour, pour le fond, il est prescrit ma haine, je hais la chaîne,
네, 삼성과 데릴라 중에서 대제사장과 데릴라의 이중창. 네. 네, 작년에 했던 그 네. 공연 중에서 봤습니다. 네. 아, 맞아. 또 이게 바로 앞에 앞둔 공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예. 네. 이 저희 22일, 23일 네. 얼마 며칠 안 남았네요. 네. 그 이제 그 오페라 클라이맥스. 클라이맥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아테네 아티스트 소속인데 네. 이제 매년마다 오페라 클라이맥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번 해에 제가 사실 클라이맥스를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게 하나 있었었는데 아, 취소가 됐죠, 코로나 때문에. 그때 전에 네. 나오셨을 때 오페라 클라이맥스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 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네. 19년에는 19년에 했었던 것 거라고 같고 하셨는데 그럼 그 다음 게 그 다음 게 취소가 됐구나. 2020년 네. 겨울 가을께 네, 네, 취소가 네. 된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서는 이번에 이제 클라이막스를 하는데 이번에 제럴 타이틀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젊은 성악가들도 네. 이제 네. 다 아시는 네. 박혜상 네. 그리고 저 서선영 네. 그리고 정호윤 그리고 우경식 네. 더 있나요? 예,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오페라 아리아 오페라 주로 하는 갈라. 네, 오페라 갈라. 예. 네, 유명한 예, 아리아를 유명한 오페라를 이제 4개를 선정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부분으로 음. 특히 사랑의 명은 거의 다 제가 다 나와요. 아, 네. 네. 사랑의 명 너무 재밌죠. 두카마라. 약장수. 네. 어디서 약을 팔아? 아, 너무 사랑의 명도 국립오페라단이랑 예전에 하셨잖아요. 예, 그때도 그래서, 재밌게 했죠. 예, 예. 네, 네. 참 오래전이네요. 코믹한 것도 제가 잘해요. 맞아요. 어. 예. 악역도 잘하시지만. 예. 예. 뭐 이렇게 뭐 파는 거, 네. 진짜인 것처럼 파는 거. 네. 네, 거기 가짜 약 파는 가짜 어. 약간 이걸 먹으면 너 사랑에 빠지게 해줄 수 있어. 전혀 아닌데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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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오늘 너무 재밌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또 시간이 훌쩍 그러게요. 지나갔는데 네. 너무 이제 세계 무대로 하시다가 이제 네. 또 한국의 우리 또 네.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제 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셨는데 앞으로 뭐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예.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이렇게 제가 뭐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천천히 제가 여기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천천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대치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에 대한 기대치도 많으실 테고 근데 모든 일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얼마나 천천히 잘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3월륜이 되는 것도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로 가니까 이제 제 이름이 다 윤태현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 아. 예, 그렇죠. 이제 제가 그쵸. 공인이 되다 보니까 네. 3월륜은 이제 공연장에서만 무대에서. 쓰고 학교 가셔서 3월륜 찾으면 잘 못 찾을 수 있어요. 아니 그걸 오셨다가 택배가 네, 오셨다가 3월륜이 없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어머. 재밌는.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네요. 분이 오셨다가 네. 이 사무직 분들은 3월륜을 누군지 모르시는 예, 아,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천천히 일단은 윤태현의 모습으로 좀 네.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윤태현과 3월륜이 비슷해지는 시기가 오면 그때 좀 이제 두 개의 이름을 공존하든가 네. 아니면 윤태현으로만 살든가 아니면 3월륜으로 같이 하면서 교육자와 연주자의 개념이 좀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데 제가 천천히 했던 사람인 것처럼 네. 천천히 된 사람인 것처럼 나중에 된 사람인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좀 천천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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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묵묵히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사회를 네.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예. 네. 계속 공연도 그죠. 하실 예, 거니까. 공연은 뭐 네. 지금 얼마 뒤에 하네요 또. 그러니까 예, 또 이제 예. 한국에서 더 자주 뵐 수 있다는 그렇죠. 또 그런 아, 예. 장점이. 브람스 레퀴엠도 하고요. 오. 베르드 레퀴엠도 벌써 제 앞에 있습니다. 아, 네. 자주 뵐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와,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아유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하고 네. 오늘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빛내주신 첫 번째 첫 번째 네. 손님 진짜. 아유, 예, 그림도 예. 너무 잘 나올 것 네. 같아요. 앞으로 뭐 교수님으로서도 또 예. 공연장에서도 예.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아,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